2019년 9월 10일 저녁 7시 56분입니다. 오늘은 뭐 되게 특별한 주제가 없습니다. 없고 오늘 되게 피곤하네요 사실. 늘 이렇게 뭐 밝고 맑게 영상을 찍으면 좋긴 한데 일상생활 주업이 있으니까요. 그걸 또 저는 또 성격상 나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쯤 되면 당연히 피곤한 게 정상이겠죠. 저는 불면증이 없습니다. 불면증이 없고 언제든지 머리를 뒤로 제끼면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깊은 잠으로 빠져들 수 있는 신통방통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거의 없습니다. 우울증도. 우울증을 겪을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제 없이 켜긴 했지만 나름의 말하고 싶은 쌓인 말은 있겠죠. 여러분들 인민조국 씨가 청문회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요설을 짓거리는 걸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통혁당 사건의 신영복 씨를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라고 하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것도 충격이지만 그 다음에 토지 공유제를 주장했던 추미애 씨가 또 있었죠. 그때 저는 국민들이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안 뒤집어지대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와 인민조국시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입니다. 뭐 사회주의라고 해봐야 100번 양보해봐야 그게 그거지만요. 인민조국시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차가운 숯불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일어서면서 앉기, 불가능하겠죠? 일어서면서 앉기 불가능하겠죠? 뭐 그런 말을 하는 그냥 말 장난인데, 뭐 잘생겼으니까 짓거리면 먹히겠죠. 자, 지금 이제 저희 여기 고향 경주에 우리 이모님이 와 계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셨어요. 좀 있으면 이모부도 또 오십니다. 서울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인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여론이 어떠냐라고 하니까 해외 나가 있는 분들이 애국자인 건 다 아시죠? 다 애국자예요. 촛불도 애국자고 태극기도 애국자인데 방법론이 다르겠죠. 이모님의 말씀인즉 거기도 극태극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태극기 앞에 극자를 붙이더라고요. 극우라고 말 안 해서 다행이긴 한데 극자를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극기라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주장하고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극우로 몰리는 트렌드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심. 그리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는 것도 그렇고 추미애 씨가 토지 공유제를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건물 가지고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놀라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인민조국 씨가 청문회에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는 공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패배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패배. 어떤 패배냐? 전쟁이나 폭동을 통한 체제 전복이 아니라 세련되게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아주 잘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교묘하다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사실 교묘하다는 말은 아주 이쁘고 어여쁘다 이런 뜻이에요. 자본주의를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하면서
돈을 긁어 모으고 지위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한 세력들에게 이 체제가 뺏겨 버렸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작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김정은과 공산화 통일을 하자라는 말만 안 했, 선언만 안 했어요. 선언만 안 했다 뿐이지 지금 거의 체제는 전복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진영은 무슨 소리냐, 아직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지지 않았는 것은 맞지만 핵심 권력이 뺏긴 거는 맞잖아요. 예,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고요. 뭐 지금 짓는 게 아니죠. 저는 당연히 절대 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지금 권력은 뺏긴 거는 맞잖아요. 맞고 반성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와신상담 곱하기 1만 배 해야 됩니다. 정말 처절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무엇을 반성해야 되느냐? 저부터 공부가 안 되어 있었다. 배부른 소새끼였다. 우리는 배부른 소새끼들이 굶주린 늑대한테 이길 수가 없는 이치인데, 우리는 배부른 소새끼 또는 배부른 돼지새끼였다 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부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부터. 신영복 글씨체 있죠. 그거 제가 우리 태권도장도 한 4년 전까지 등판에 그 글씨체로 저희들 상호를 새겼습니다. 이러면 뭐 말 다 했겠죠. 저라고 뭐 태어나면서 알고 있었겠습니까? 최근 3, 4년 사이에 미친 듯이 빠져들어가면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자유주의 체제, 자유주의에 대한 이론과 접목이 되면서 제가 지금 이까지 왔는데, 뭐 이까지 왔다는 게 뭐 대단한 어떤 성장까지 왔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까지 왔는데 굉장히 다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제가 뭐 못난 인물의 인물 자랑하려고 누구처럼 뭐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말빨이 좋아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지식이 차고 넘쳐가지고 주체를 못해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답답하니까 터뜨리려고라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한 사람만 늘 생각했거든요. 블로그를 할 때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영향력을 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신이었고, 유튜브에도 구독자 5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떠냐. 처음에 제가 5명일 때도 신기해했던 사람입니다. 와, 이 5명 도대체 누굴까? 불러서 밥이라도 사주고 싶다, 이런 생각에 신기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확장되면야 좋겠지만 무식이 확장되는 거, 그것도 그렇게 뭐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에요. 적당한 구독자가 있는 게 좋습니다. 제 능력만큼의 구독자가 있는 게 좋은데, 어쨌든 확장을 좀 하고 싶어서, 외치고 싶어서 이렇게 찍는 거였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굉장히 반성하고요. 지금부터 또 하면 됩니다. 우리 이승만 정권 때부터 만들어놨는 보수 우익 좌익이 아니라 보수 자유우익 진영의 인재풀이 어마어마해요. 물론 좀 비겁하게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인재풀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고,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자라처럼 목을 집어넣고 다른 사람이 조금 누가 나서주지 않을까라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인재풀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해요. 빨리 다 튀어나와야 됩니다. 지금 뭐 좀 있다가 좀만 더 지켜보자, 내가 너무 별난 것처럼 보일 수는 없어 하고 웅크리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지금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되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공산주의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공산주의자가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하는 판인데, 지금 뭐 언제 한번 지켜보자라고 할 시간이 있습니까? 엉덩이가 후끈거리게 뜨겁게 빨리 튀어나와야 되지. 제가 이제 이런 거 뭐 씹어야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나라도 씹어 주겠어라고 이렇게 긁어 모아놨는 이런 것만 봐도 있잖아요. 위원회가 연간에 회의를 0번 회의, 위원회도 73개고 어쨌든 위원회가 574개.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위원회를 만듭니다. 물론 그 위원회는 베네수엘라식 뭐 차베스의 방식도 있고요. 볼셰비키 방식도 있고 또 뭐 북한과 같은 인민위원회도 있지만 뭐 도찐 개찐입니다. 한국에도 지금 보면 위원회, 자치위원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자 뭐 이런 헛소리들. 그 다음에 이런 얼굴은 잘 모르실 거예요. 경북신문에 나오는데 이 사람 있습니다. 네, 제가 조만간에 또 씹을게요. 고도성장의 허상. 뭐 멀쩡하게 생겼죠. 뭐 사람들 다. 이승만 학당에서 탈식민주의라고 하는 이 한번 보세요. 이 여자분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자치분권, 동네에서 꽃피우는 민주주의. 뭐 이거 한번 보세요. 수원시장이랍니다. 수원시장이래요. 수원시장. 30년 전에는 통일방안 만들었는데 이게 또 나왔습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주역 이홍구 전 총리 나왔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폴 크루그먼을 또 악수를 하면서 이 사람은 돈 풀자라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들 입맛에 맞으니까 이렇게 사진 찍고 합니다. 송욱은 씨도 전범국가 일본에 묻는다 이러면서 되게 멋있게 사진 찍고, 우길기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북신문에 이런 사람들. 정운찬 씨, 한국 사회를 위한 지식인의 역할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인 그만하시고. 동네 안의 시민정치도 중요하다. 중앙일보의 김의영, 시평인데 김의영이라고 하는 교수. 자, 이런 헛소리들, 이런 것들 다 우리 사회를 곪게 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다양성이라고요. 다양성은 체제가 유지될 때 하는 소리지 다 흰소리들입니다. 이 안민석이라는 사람 얼굴 보기 괴로울 텐데 한 번만 보실래요? 이 사람이 그 국회의원입니다. 명색.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입니다. 문화체육 관련된 데는요, 특히 예술까지 합치면 시뻘거예요. 시뻘게. 이 사람이 위원장인데, 이 사람의 이 인터뷰의 골자는 뭐냐 하면,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골자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개 찾아볼게요. 자, 문재인 씨의 대선 공약 책자입니다. 얼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괴로우면 보지 마시고. 여기 보면 아이는 나라가 키우겠습니다. 보이시죠?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국가관입니다. 그러면 그 인민조국 씨의 외모, 문재인 씨의 외모, 문재인 씨가 신영복 씨의 그 추도식에 가서 그 마이크 잡고 말할 때 한번 보세요. 울먹이면서 선생님 이제 편히 뭐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서 걸성걸성거리면서 한번 보세요. 사뭇 감동적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디 뭐 머리에 뿔이 뭐 튀어나오고 눈이 뭐 하나가 뻘겋게 있고 이런 괴물인가요?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심지어 잘생겼다는 평가도 받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문제는 이자들이 갖고 있는 국가관, 세계관을 여기에서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는 데에서 우리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국가가 해줘야 된다. 국가가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국가가 해주는 게 가장 가득 찬 데가 어딥니까? 북한이잖아요. 완전 고용이 일어난 북한. 저는 뭐 제가 뭐 이 사람들을 뭐 때려 죽이게 하겠습니까? 할 도리가 없는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태권도라는 컨텐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어쨌든 코칭하는 역할인데, 무슨 정치관을 코칭하고 이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 또 하고 앉아 있을 시간도 없고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이 수강생들에게, 특히 어린이 수강생들에게는 기본 철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얘들아, 건강을, 너희들의 개인의 건강을 국가가 만들어주는 거니? 라고 하니까 아이들은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나아요.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밥을 국가가 이렇게 나눠주면서 배급을 주면 너희들이 동물처럼 가서 받아 먹어야 되니? 아니요 라고 합니다. 나라라는 건 무형이지만, 예를 들어 주민센터를 예를 들죠. 제가 어린 아이들한테 주민센터에서 너희들한테 고기를 나눠주는데 공짜로, 물론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하나의 소스를 치죠. 짐승처럼 가서 얻어 받아 먹을래? 아니면 네 힘으로 라면이라도 사서 끓여 먹는 게 낫겠니? 이렇게 설명해 줘야죠. 애들한테는. 애들은 당연히 제가 제 손으로 알바라도 해서 라면 사서 끓여 먹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가축은 아니야. 인간으로서 오롯이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제가 결론을 내려주죠. 그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가끔씩 이야기할 뿐입니다. 특히 이번에 여름을 끝내면서 저희 태권도장에는 여름 방학 때, 제가 다른 태권도장을 뭐 다 조사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대충 들리는 말로는 덥다고 또는 방학이니까 좀 쉬었다 보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쉬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쉬었다가 안 돌아오는 아이들도 많고요. 학원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한 달이 늘 체크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 태권도장이 없습니다. 모조리 다 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딱 한 명이 어머님이 쉬게 했는데, 그마저도 그 아이는 오려고 길을 썼는데 엄마가 뜯어 말려가지고 그 아이는 쉬었고, 우리 태권도장 아이들은 다 합니다. 방학 때.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어요. 제가 정신교육을 합니다. 또 부모님들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설득과 정신교육이 싸기가 아니죠. 누가 말할 때 뭐 상술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효과가 그 한 인간에 또 그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좋은 상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정신교육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런 정신교육을. 그리고 방학을 끝낸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금메달을 목에 걸어줍니다. 너희들이 해낸 거야. 사부님과 집에서 부모님이 부추겨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네가 해낸 거야. 물러서지 않고 네가 해낸 거야. 너희들이 해낸 걸 하나씩 작게 쌓아 나가면서 너희들은 멋진 어른이 되는 거야. 그렇게 너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너희 자식이나 너희 제자들한테 너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어른이 되면, 아니야 더우니까 집에서 쉬어. 선풍기 바람 밑에 있어. 아 그거 됐어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아이를 망쳐버리는, 아이를 가축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른이 되는 거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멋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 라고 제가 아이들을 격하게 칭찬합니다. 제가 칭찬에 좀 야박한 편인데 그때만큼은 아주 격하게 칭찬하면서, 그때가 언제냐면 오늘이었어요. 금메달을 다 걸어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많이 변한 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서 많이 변한 아이들에게는 트로피를 줍니다. 제가 태권도장 경영 19년 차인데 초창기 6, 7년 차까지는 어떤 격투 또는 겨루기 대회, 뭐 타 종목과 겨루는 거 가리지 않고 정말 승합차 타이어가 뱀장어처럼 맨질맨질해진 정도로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차츰 제 생각이 바뀌면서 현재는 지금 이까지 왔는데요. 저는 이런 금메달이야말로 정말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바뀌어가는 건데 이거보다 더 값진 게 있습니까? 물론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끈기를 기르고 스포츠맨십도 기르고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도장 경영관이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건강을 국가가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은 너희들을 가축으로 만드는, 생긴 건 멀쩡하지만 가축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당이야. 드루킹 같은 거야. 드루킹이라는 그 신화 속의 인물을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가축들을 이렇게 마법으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 인물이, 가상 인물이 드루킹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인터넷 댓글 조작하고 했던 그 인물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터넷 댓글로서 전 국민을 가축으로 여긴 거였습니다. 그 단어 알고 나면 더 격분할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럽니다. 너희들을 가축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드루킹들이야. 절대로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 누군가가 밥을 준다, 공짜 급식을 준다고 하면 왜 네가 돈을 주느냐? 그건 네 돈이냐고 한번 물어봐. 그건 네 지갑에서 나온 거 맞아? 내가 낸 세금으로 네가 주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 이 사기꾼아 라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어른이 되었어도. 다음,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네 건강이나 챙겨 이놈아. 내 건강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언제 내가 내 건강까지 네 보고 신경 써달라고 했니? 라고 아주 모멸감을 느끼도록 말을 해주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문재인 케어 때문에 적자가 무진장 늘어나고 있다는 거 들으셨죠? 한전의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들으셨죠? 그러니까 국무총리라고, 명세 국무총리라고 하는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놨더라고, 인터뷰에. 정부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부가 누군가요? 정부가 무슨 화장실 청소 체크란에 정부, 그 정부인가요? 그 정부라면 차라리 낫죠. 행동으로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정부가 누군가요? 이 사기꾼 같은 용어들. 물론 지금 정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저는 소위 보수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박정희, 전두환 정권 이후에 변질되어 온 그 보수라고 하는 정권, 물론 그 전에 보수라는 정권도 그 색채는 영국적인 보수와는 다르지만요, 거기서 진화를 했어야 되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그 박정희식 보수에서 영국식 보수로 전향이 되어가지고 뿌리 내려야 되는데 이 뿌리가 썩어버린 겁니다. 웰빙 보수로 가버리거나 아니면은 좌익 또는 좌익과 결탁하거나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지금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투표하는 날 가장 괴로운 겁니다. 찍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더불어민중당을 찍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찍으려고 하니까 그 인물이 떠올라가지고 밥맛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투표는 해야 되겠고, 찍어주니까 좋다고 다니고, 떠벅머리 총각처럼 군대 졸업 제대한 떠벅머리 총각처럼 철딱서니 없이 떠벅떠벅 다니는 그런 인간이나 되고, 나 우파입네 하면서. 오늘 제가 아이들에게 찍어주면서 배경사진으로 이거 보세요. 뜨거움을 무릅쓰면 단단함과 달콤함을 얻는다라는 게 저의 개똥 철학입니다. 그걸 이번에는 또 배경에 담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뜨거움이라는 것은 고난과 어떤 땀 흘림, 노력을 말하고요. 단단함이라는 것은 속이 연걸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달콤함이라는 것은, 단단함이라는 것은 또 수박 껍질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달콤함이라는 것은 그 단단함 속에 들어차게 되는 결실을 말합니다. 우리 도장에 다니는 학생들은 꽤 됩니다. 숫자가 어른들은 빼고. 그 학생들에게 숫자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저를 거쳐가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정신을 저는 심어주고 싶습니다. 심어줘 왔고요. 그렇다면 쉽게 뭘 해주겠다. 세금 걷어가지고, 세금 걷어 빙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쪽에서 걷어 이쪽에서 한 바퀴 빙 돌려가 이렇게 주죠. 완전 사기꾼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좌우 다 있습니다. 이런 농간에 잘 놀아나지 않는 사람으로 될 거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권도 같은 땀 흘리는 어떤 분야를 다루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식에 가야 되는데 의외로 좌파가 많아요. 이쪽에 의외로 좌파가 많아요. 참 신기한 거죠. 몰라서 그럴 겁니다. 몰라서. 자, 추미애 씨가 주장했던 거 그거 몰라서 그렇겠죠. 몰라서. 제가 시내 중앙통에 얼마나 땅값 비쌉니까? 거기에 건물 갖고 있는 분, 성별은 말 안 하겠습니다.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가 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동아리 서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민중당 사람들 만나고 더불어민중당 사람들도 만나고 저는 민중당이나 더불어민중당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같이 부릅니다. 자기 집문서 뺏어갈 사람들일지도 모르고 덩신처럼 빙신처럼 만나는 거죠. 자기 안방에 언젠가 들어가지고 문서 내놔라고 말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 사람들의 공약, 정책이 일본의 지지율 5%밖에 안 되는 일본 공산당의 공약과 정책과 얼마나 흡사하게 닮았는지 검색도 안 해보나요? 뭘 검색하나요? 맨날 스마트폰 가지고. 자, 답답한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 한번 보세요. 저 조회수 영상 한 편에 100개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구독자 수, 저는 거품이 끼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0만, 20만, 30만 넘어가는 유튜버들, 지금 젊은 층에 속한다는 유튜버 채널 이야기는 제가 직접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 듣는 영상에서 좌절하는 영상 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힘 빠진다라. 응? 그러면은 유튜버 채널 폐쇄하고 이민 가세요, 그냥. 이민 가세요. 자격 없습니다. 무작정 희망 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희망을 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기가 했는 걸 말합시다. 자기가 했는 거. 기대하고 누구한테 바라지 말고 자기가 했는 걸 말합시다. 나는 뭘 했다 오늘. 나 이번 주에 뭘 했다. 나 올해 뭘 했다. 나 이번 연도에 뭘 했다. 말하세요. 말하세요. 유튜버라면,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라면 그걸 말하세요. 물론 구독자 수를 그렇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뭔가를 하고 있는다는 거는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존경하지만 힘 빠지는 소리 하려거든 영상을 찍지 마세요. 유튜버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해냈습니다. 지금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 좌익들의 영상과 워딩을 들으면 속이 문드러지고 짜증나고 정말 한 대 패주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힘 빠지는 건 맞아요. 이해돼요. 그렇지만 영상을 찍는 유튜버라면 그 구독자 수가 한 명이라 하더라도 저는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구독자가 있더라도.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영상에 감히 담습니까? 그러면 채널을 없애야지. 자, 제 영상을 보는 분들도요. 누구한테 바라자. 아, 이승만 같은 사람도 나와야 되는데, 박정희 같은 사람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이승만 묘에다가 쇠말뚝을 박아야 되느니, 또는 돌대가리인지 돌선생인지 그런 사람이 이승만을 무덤에서 파내야 된다느니, 그런 말하는 사람하고 수준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아직 박정희를 기다리고 이승만을 기다립니까? 그만큼 키워주고 했으면 됐지. 나이 5, 60 넘어가지고 부모 찾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 자유민주주의 이만큼 다 했으면 됐지. 우리 반성합시다. 처절하게. 우리 반성합시다. 일어나서 뉴스 틀면 희한한 인간들 나와서 입 벌려 제끼고 나오는 뉴스 꼬라지 들으면 밥맛 뚝뚝 떨어지지만 뭐 어쩔 겁니까? 싸워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합시다. 우리가 뭘 하고요. 당장 뭘 할 게 없으면 말이죠. 책이라도 읽읍시다. 책이라도 읽고 정말 자유주의, 보수주의에 관련된 책이라도 읽고 차츰차츰 주변을 설파도 하러 다니고요. 맨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 거부감 당하니까. 그리고 자기 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 말은 좀 금방지게 들리실 수 있겠어요. 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기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인정받읍시다. 인정받아야 말도 먹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할게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진땀 흘리면서 열심히 해서 또 저만의 어떤 입지를 다지면서 저도 그렇게 할게요. 아무튼 오늘 주제없이 저녁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낮에 잠깐 지나가는 영상으로 뭔가 본 게 있었는데 누군가가 짧게 이제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거였는데, 그 인민조국 씨가 청문회 때 말하는 걸 한 2분짜리 영상으로 이렇게 누가 만들었는 걸 보고 제가 좀
스크래치가 났던가 봅니다. 예, 마음에. 그래서 한번 찍어봤는데, 우리 그런 작자들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빈신 같은 인간들, 정말 막스 레닌의 공산당 선언에 거기 아직 머물러 있는 그 두뇌 구조를 가진 그 빈신들한테 이 근사한 나라를 뺏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비록 권력, 공식적인 권력은 뺏겼지만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힘을 냅시다. 힘내고 뭐라도 한 개씩 하고 있죠. 그렇게 합시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고맙습니다.